사주에 도화살이 3개 이상 있으면 매력이 넘쳐서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관계와 재물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좌우묘유라는 지지의 글자들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면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신적 불안정과 충동적인 판단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예술과 대중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화살이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이를 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길이 보일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도화살 개수도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도화살이 3개 이상 있을 때는 반드시 오행의 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화살은 사주의 지지에 나타나는 좌우묘유를 말하는데 이 4글자가 바로 매력과 끌림의 기운을 상징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화살이 3개, 심지어 4개까지 모두 모여 있다면 단순히 매력이 넘친다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좌우묘유는 각각 수기, 화기, 목기, 금기에 해당하는데 이 중 자는수 기운, 오는 화 기운, 마요는 목 기운, 유는 금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글자가 한꺼번에 모이면 오행의 순환이 너무 빠르게 돌면서 마치 팽이가 계속 도는 것처럼 내면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화 기운과 목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토 오행이나 금 오행으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설기시켜주는 겁니다. 설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넘치는 기운을 다른 곳으로 빼내서 흐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 오행은 화 기운과 목 기운을 흡수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금 오행은 목 기운을 다스려서 지나친 감정의 움직임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 사주에서 특히 일지나 시지에 이 기운이 집중되면 배우자궁과 자식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지는 내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징하는 자리고 시지는 자식과 말년의 기운을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도화살이 몰려 있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충돌이 잦아지거나 서로 간의 끌림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집착이나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지에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수가 따라오는 건 아니고 사주 전체의 균형이 잡혀 있고 토나 금의 기운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면 오히려 배우자와의 인연이 깊고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며 평생을 함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사주 전체에 토나 금 같은 안정 기운이 부족하고 화와 목만 과도하게 강하다면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감정이 앞서고 충동적인 판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많은 분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토의 기운을 보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는 안정과 중심을 상징하니까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 혹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균형을 많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도화살이 많다고 해서 그 기운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운은 분명히 타고난 재능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동시에 이 매력의 기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낼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하는 직업, 표현을 많이 하는 직업, 감성을 다루는 예술 분야에서 이 도화살의 기운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결국 도화살이 3개 이상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주 전체에서 토와 금의 기운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부족하다면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화살의 흐름은 훨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편재와 편관이 동시에 있는지 십성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 사주에 만약 편재나 편관까지 함께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편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재물이나 내 주변을 오가는 이성을 의미하는 십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월급보다는 프리랜서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돈, 혹은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생기는 감정적 흐름을 뜻하죠. 편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통제되지 않는 욕망, 억누르기 힘든 본능적 충동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편재와 편관이 도화살과 함께 있으면 이성 문제는 물론이고 금전 손실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도화살 자체가 이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자석인데 여기에 편재까지 붙으면 이성과의 만남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또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편관까지 있으면 그 충동을 제어할 힘이 약해져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반복하게 되죠. 특히 일진화 시지에 이 편재와 편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 배우자궁과 자녀궁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별수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주에서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 시지는 자녀와 말년의 자리인데 여기에 편재, 편관, 도화살이 몰려 있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리학적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정인이나 정관의 기운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인이라는 건 학문과 예술, 정신적 깊이를 상징하는 십성으로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어머니 같은 기운입니다. 정관은 정해진 질서와 사회적 책임감을 의미하는 십성이죠. 이 두 가지 기운이 강해지면 충동적인 판단을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자의 편관 도화살이 함께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기도 같은 정신 수양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야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즉흥적인 만남이나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유흥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사업 제안을 받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편재의 편관 도화살 조합은 그 순간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남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구조니까요. 반대로 이 기운을 잘 쓰면 엄청난 대중성과 사업 수완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편재는 넓게 퍼지는 재물운이고 도화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니 이걸 예술이나 대중사업, 서비스업 쪽으로 쓰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러려면 내 안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그러니까 정인과 정관의 기운이 반드시 함께 자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운과 전세운에서 형충파해가 들어오는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평소엔 괜찮아 보여도 특정 시기가 되면 갑자기 인생이 요동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가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거나 심지어 건강까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충파해가 뭘까요? 이건 사주 명리학에서 지지끼리 부딪히거나 서로 깨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운이 충돌하면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도화살은 좌오묘유, 이 4가지 지지에 해당하는데 이 중 자수와 오화는 서로 정면 충돌하고 묘목과 유금도 마찬가지로 서로 밀어내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자수 도화살이 2개 있고 묘목 도화살이 하나 더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다가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온다면 자수와 오화가 좌우충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나 감정, 심지어 건강까지도 흔들리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이별이나 사고 같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삼합이 깨지는 파운이 올 때입니다. 삼합이란 3개의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강한 기운을 만드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인후술은 화기를 모으는 삼합이고 해묘미는 목기를 모으는 삼합입니다. 도화살이 많은 사주에서 이런 삼합 구조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그동안은 그나마 기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삼합을 깨트리는 지지가 들어오면 인간관계와 재물운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갑자기 주변 사람과 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돈 문제로 큰 손실을 보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충돌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만남이나 투자를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형충이 들어오는 해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그 안에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화살이 많은 사주는 이성관계나 사람에 대한 끌림이 강해서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도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인연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또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토호행이나 금호행을 보강해주면 충의 기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고 금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도화살의 과도한 감정 에너지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읽고 형충파의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화살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도화살을 예술과 대중, 서비스 분야로 승화시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사실 타고난 매력과 감각이 일반 사람보다 몇 배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독이 아니라 제대로 쓰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기운이에요. 도화살은 좌우묘유, 즉 쥐띠, 말띠, 토끼띠, 달띠에 해당하는 지지를 의미하는데 이 4글자는 오행으로 보면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자리입니다. 목은 창의력과 표현력, 화는 열정과 소통의 에너지를 상징하죠. 그래서 도화살이 많은 사주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감성을 건드리는 능력, 분위기를 주도하는 매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운을 그냥 일상에서만 흘려보내면 오히려 감정 소모가 크고 인간관계에서 소모적인 일들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운을 직업으로 또는 사회적 역할로 연결하면 그때부터 도화살은 용신처럼 작동합니다. 용신이란 사주 안에서 나를 돕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운을 말하는데 도화살도 제대로 쓰면 그 자체로 운을 끌어올리는 용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방송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은 도화살의 매력과 감각이 그대로 발휘되는 무대입니다. 디자이너나 뷰티 관련 업종, 패션이나 인테리어 같은 감각 중심의 일도 도화살의 신미함과 감성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서비스직이나 상담, 영업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 역시 도화살이 주는 친화력과 공감 능력 덕분에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간과 도화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입니다. 일간은 내 사주의 중심, 바로 나를 나타내는 기준점인데 이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라면 창의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화살의 감각과 만나면 예술적 표현이나 콘텐츠 제작에서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병화나 정화 일간이라면 열정과 소통의 기운이 강해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거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십성 구조를 보면 도화살과 함께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이건 표현력과 창작력의 조합이라 예술가나 작가, 크리에이터로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식신은 자연스러운 표현과 여유, 상관은 독창적인 발상과 감각을 의미하거든요. 이 두 십성이 도화살과 만나면 그냥 매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력을 작품으로, 콘텐츠로,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도화살이 많은데 이걸 쓸 곳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내 감각이나 매력을 쓸 기회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만 일하는 환경이라면 도화살의 기운은 답답함으로만 느껴지고 오히려 불만과 권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취미로라도 사람을 만나거나 표현하는 활동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모임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도화살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일상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회가 따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도화살은 결국 나를 표현하는 힘이고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기운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활용할수록 인생의 흐름 자체가 밝고 활기차게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5번째는 바로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분명히 매력이 넘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너무 강하면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인살이 함께 자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도화살이 독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복으로 바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천을귀인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의 기운을 뜻하는 신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에 누군가가 꼭 나타나서 길을 열어주고 손 내밀어주는 그런 운명적인 도움의 기운이죠. 그리고 천덕귀인은 하늘의 덕을 받는 기운으로 나쁜 일이 닥쳐도 그 피해가 줄어들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화살이 3개 이상 있는데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받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도화살이 만드는 매력과 화려함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귀인의 기운으로 정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좋은 기회를 끌어오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흉신이 길신으로 전환되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도화살 자체는 흉신은 아니지만 너무 많으면 기운이 과해져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함께 있으면 그 과도한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은 연애나 사업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제대로 안내해주거나 중요한 순간에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덕이 정말 강해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도화살이 많은데 귀인살은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주는 타고난 구조도 중요하지만 대운과 세운에서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정인이나 정관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강화하면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인은 학문과 지혜, 내면의 성찰을 뜻하는 십성이고 정관은 질서와 책임, 사회적 신뢰를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이 2가지를 일상에서 강화하려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화살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신중한 판단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도화살이 많은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시기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인의 기운이 함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도화살이 많은 사주라도 귀인살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 그건 하늘이 내린 보호막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서 또는 자기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화살은 분명히 강력한 매력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의 기운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매력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회를 끌어오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